오전에 잘 버티던 나스닥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아침만 해도 양전이었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1% 이상 하락하고 있어요. 이제 11,000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증시가 하락해서 저도 어떤 악세인지 한번 알아봤더니 의외였습니다. 애플이 문제였었어요. 아이폰 14가 예상보다 반응이 좋아서 원래 아이폰 생산량을 늘린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었거든요. 나스닥에서 유일하게 주가 버티기를 하던 종목이 지금 애플이랑 테슬라 그 두 개로 지금 지수 버티기를 했었습니다. 나머지들은 처참했었고, 시총 1위 애플도 이제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아이폰 생산 증가 계획을 철회하겠다라는 속보가 떴죠. 결국 경기 침체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잘 싸우는 장군도 이제 지쳐서 칼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있다. 전쟁에서 패색이 기울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도 더 금리 인상을 올릴 거라는 겁니다. 장군이 지쳐서 칼을 못 휘두르고 있는데 뒤에서 왕이 더 앞으로 나가라, 더 진격해라 이러고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게 금리 인상이거든요. 11월 달에 0.75포인트를 또 올릴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상식적으로 없지 않을까? 애플의 계획은요, 2021년 출하량 2억 3,300만 대보다 올해 5% 정도 출하량을 더 늘리는 거였었어요. 2억 4,400만 대를 출하할 예상이었었습니다. 그만큼 아이폰 14에 기대를 많이 걸었었고, 시장은 분위기 좋지 않지만 그래도 아이폰인데 더 잘 팔릴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보여줬었어요. 아이폰 생산량을 늘리는 이유는 애플의 성장에서 아이폰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코스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이폰 매출이 애플의 절반 정도 됩니다. 이 아이폰을 팔고 난 다음에 부가 상품들을 팔 수 있어요. 이어폰이라던가 나머지 충전기라던가 다양한 부가 상품들을 팔 수가 있고, 소프트웨어 매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폰을 사람들의 손에 쥐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폰 14 가격도 꽤 높게 책정했죠. 그런데 의외로 프리미엄 라인인 아이폰 14 프로가 인기가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산량을 10%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증시가 나빠도 애플은 잘 나간다 그러면서 애플 주가가 잘 버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온 겁니다. 오늘 생산량 확대 계획을 철회한다라는 속보가 떴고, 그 이유가 더 나쁘죠. 수요가 는다라는 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은 수요가 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생산량을 늘려봤자 재고가 될 것 같다. 아이폰이라는 회사가 재고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아무리 강력한 고객 충성도를 가진 브랜드도 경기 침체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파월이 애플을 이겼다. 아마 이렇게 뉴스가 나오겠죠. 이 뉴스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현재 국채금리와 증시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증시가 올해 신저점을 기록할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기에 백악관 경제위원장은 달러 강세는 강력한 미국 경제를 반영한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종교에 빠진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바이든 정부도 심각성을 모르고 이를 해결할 제스처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 시장을 더 실망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스피도 수직으로 내려 꽂았죠. 10시 반쯤 되면서 순식간에 내려갔는데 60포인트가 사라졌습니다. 이 속도면은 내일은 2100을 깰지도 몰라요. 금리 인상 속도가 역대급으로 가장 빨랐고, 경기 침체도 예상보다 정말 빨리 왔습니다. 대장기업이 무너졌으니까 나머지 기업 사정도 뻔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11월에 금리를 더 올리겠죠. 그러면 결국 파월이 원하는 대로 실업률 증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내년에는 기업이 파산하는 것도 볼 수 있을 거고, 물가는 잡았는데 초가집도 태워먹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나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금리를 내리겠다, 이런 말을 하겠지만 망한 기업은 돌아오지 않고요. 망한 국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기업만 돈을 벌고 살아남은 국민들만 돈을 벌겠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과연 파월을 훌륭한 연준 의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다리를 다쳤으면 다친 부위만 정밀하게 도려내야지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연준이거든요. 바이든 행정부가 같이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정밀 수술을 같이 집도를 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연준에게 모든 걸 지금 다 떠넘기고 있어요. 네가 정형외과 의사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 이런 식으로. 그 왜 그러냐? 중간 선거를 위해서 혹시라도 자기한테 책임의 불똥이 튈까봐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도 실패를 했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연준이 다 했고 연준에게 모든 책임을 졌고 연준이 실패했습니다,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준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요,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빨리 왔어요. 그러면 다음 처방도 빨리 가야죠. 금리 인상도 예상보다 빨리 멈춰줘야 됩니다. 하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는 연준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시장이 충격을 먹고 무너졌다라는 거죠. 어제 그나마 많이 오른 게 테슬라였었는데 이 애플발 악재가 테슬라라 하더라도 애플도 무너졌는데 너라고 버틸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파가 갈 거예요. 뭐 엔비디아든 반도체든 다 갈 것 같은데 빠르게 호재들이 다시 나오지 않는 한은 지금의 이 우울한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당분간 뉴스라던가 뭐 유튜브들이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하락에만 몰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의 판단력이 또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이 하락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건 맞지만 그래도 상승과 하락을 골고루 볼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